이 68혁명에서 아도르노가 독일에서 큰 공경을 걷는데 그 일화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68혁명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큰 갈등을 겪는데, 이게 68년 12월 8일 그 독일에서 학생들이 대학을 운영하는데 학생도 교수나 교직원하고 동등하게 참여하게 해달라고 동등 참여권을 주장하면서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사회학과를 점거를 해요. 이게 이제 이 프랑크푸르트 대학 사회과학 연구소가 바로 여기가 왼쪽으로 가지 진달래능선이죠. 여기로 가야 돼요. 아도르노가 재직하고 있던 연구소죠. 근데 이제 열흘 후에 경찰이 투입돼 가지고 이제 해산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1969년 1월 30일 날 그 아도르노의 그 박사과정 학생 크랄이라는 사람이 그 학생들을 이끌어 가지고 그 아도르노의 사회연구소를 점거를 해요. 그래 가지고 아도르노가 경찰한테 연락해 가지고 이제 진압을 요청을 해요. 그래 가지고 경찰이 투입돼 가지고 76명이 체포되고, 그리고 그 주거 침입죄로 이제 그 주도한 그 아도르노의 제자 크랄을 고소를 해요. 그 아도르노의 불만은 뭐냐면, 왜 같은 편인 좌파의 연구소를 공격하냐, 그게 이제 아도르노의 항변이었는데, 근데 같은 좌파를 공격하는 학생들을 이제 아도르노도 이제 비판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그 학생들 편에 들다가 이제 사회과학 연구소를 점거하면서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갈라서게 되는데, 아도르노는 학생들을 좌파 파시즘이라고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크랄이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학생들이 이제 계속 데모하고 뭐 점거하고 그러니까 대학들이 휴교령이 내려가지고 강의를 안 했는데, 아도르노만 꿋꿋하게 강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4월 20일 날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아도르노가 강의하는데 학생 2명이 그 사회연구소 점거할 때 경찰을 요청한 거하고, 그리고 크랄을 고소해서 재판받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자아 비판을 하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한 학생이 이제 칠판에 이렇게 썼대요. 누가 평생 동안 자본주의를 유지하게 만든 이기적인 아도르노만이 지배하도록 놔두는가.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고발자를 타도하라 그러면서 외치니까 이제 아도르노가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강의를 들을 건지 말 건지 너희들이 결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3명의 여학생이 이제 아도르노한테 접근했는데 전부 다 이제 긴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어요. 이 여학생 3명이 아도르노를 둘러싸더니 그 바바리맨처럼 이 재킷을 이렇게 펼치니까 이제 알몸인 거예요. 알몸을 보여주면서 그 여학생 중 한 명은 이제 아도르노 뺨에 그 립스틱을 묻히고, 뺨에 키스를 해가지고 립스틱을 묻히고, 나머지 2명은 이제 장미와 튤립 꽃잎을 아도르노 머리에 이렇게
뿌려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도르노가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뿌리치고 나가가지고 강의를, 모든 강의를 폐강했다 그래요. 여기서 아도르노가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8월 6일날 알프스에 이제 등산을 갔는데 그 높은 산을 오르다가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이게 우울증이,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그 모욕을 당한 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어도 그게 이제 큰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죠. 아도르노가 이렇게 계몽의 변증법에서 자본주의의 폐해를 비판하고 그랬는데, 이 학생들은 아도르노를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자본주의자로 본 거죠. 이게 아도르노 자신은 막시스트고 철저한 좌파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도르노는 학생들이 좌파일 줄 알았는데 좌파인 막시스트인 자신을 공격하니까 그걸 이해를 못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제대로 본 거죠. 이게 아도르노가 겉으로는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비판한 것 같기는 하지만은 그 자본주의의 본질을 은폐한 거죠. 근데 이게 이 68혁명 자체가 이게 CIA에서, 미국 CIA에서 사주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그 홍콩 시위가 이게 CIA가 못 나서고 NED가 나서서 NED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NED에서 사주한 걸로 다 밝혀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것도 그 당시에 이제 그 케인즈식 복지국가를 끝내고 신자유주의로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보기엔 어떤 사회 불안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CIA에서 사주해서 일으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자유주의로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건 제 추측이고, CIA 사주라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이 좌파까지 공격하니까 이게 CIA에서 원하던 결과가 아닌 거죠. 그래서 68혁명 이후에 좌우파 지식인들이 모두 이게 민주주의의 과잉이라고 매도해 버렸죠.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좌우파가 한통속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뭐 촘스키도 다 얘기하는 거고, 이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대결이라는 게 이게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안보 이념을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 사실은 둘이 한통속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들어와서 로마 보고서에서 인구 과잉 문제를 지적을 하고, 요즘 들어와서 이제 온난화가 이제 오로지 인간 탓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 추세를 쭉 보면은 이 68혁명 때부터 그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 좌우파 모두, 그러니까 지배계층에서는 위협을 느낀 것 같아요. 인구가 증가하면 당연히 직접민주주의 요구가 증가할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체제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 이제 지배계층이 당연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거기서 이제 다 커가지고 꽃가루를 날리는 그 인구 증가 문제라든지 온난화 문제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제 모내는 날 되면은 아버지하고 엄마는 여기 멋있는 아이들이 나타나고 전망이 탁 트이네요. 와, 여기 이제 북한산이 보여요. 저쪽 인수봉, 저기 인수봉 같은데 인수봉이 보이고 백운대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쪽은 도봉산 같고 저쪽은 수락산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제 6.8혁명에서 그 학생들이 그 요구하던 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대학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논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교수는 교수가 주인이라 그러고 학생은 학생이 주인이라 그러고 서로 주인이라고 이렇게 싸웠죠. 이게 근데 이게 뭐 공동으로 참여하는 거지 이게 한쪽이 주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도르노하고 후르크하이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 중에 이제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 나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유명한 사람이 이제 한나 아렌트죠. 한나 아렌트가 이제 그 악의 평범성을 주장했죠. 그래가지고 이 나치와 파시즘이 나타나는 게 이게 그런 악이 나타난 게 특별히 악한 사람 때문이 아니고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악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 개념에 따르면 그러니까 나치의 그 만행이 그 히틀러와 그 주변에 있는 그 지도층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독일인 전체한테 책임을 묻는 게 되죠. 이게 독일인들이 그 나치한테 표를 줘가지고 나치당이 집권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걸 막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이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데 이게 원래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이제 그 에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이제 악의 평범성 개념을 제시하는데 아이히만이 이제 그 유대인 학살을 책임지던 중간 간부였죠. 계급은 중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도망치다가 이제 그 아르헨티나에서 잡혀가지고 그 1963년에 이제 이스라엘에 끌려와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를 이제 한나 아렌트가 기자신분으로 재판정을 참관하고 이제 그 소감을 쓴 건데 한나 아렌트가 보기에는 자기가 아이히만은 매우 성실한 인간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란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 개념이 그러니까 그 나치의 만행을 독일인 전체에 이렇게 책임지우는 그런 논리도 되지만은 이게 독일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이 나오자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반발했다 그러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아렌트의 말이 맞죠 이게. 악이란 게 특별한 게 아니죠 이게. 제가 보기엔 악이란 게 어떤 경솔함?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짧은 생각으로 섣불리 행동하는 게 악이 되지 않나. 근데 악의 출처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악은 갖고 있는 건데, 그 책임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그거를 누구나한테 같은 비중으로 돌릴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아이만은 이게 최고위 책임자가 아니라 중간 간부였고, 이 사람 말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근데 이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워 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아렌트의 책에서 드러난 게, 진실은 그 유대인 학살에 나치만이 한 게 아니라 유대 지도층이 거기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협력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는데, 그 유대인의 책임을 하나도 안 묻고 그냥 아이만이나 그런 격가지한테만 책임을 묻고 독일인들만 비난하고, 그거는 진짜 그것도 내로남불이죠. 유대인들이 이게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이에요. 그리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건설자도 거기 가보면 앞에 써있대요 이게 로스차일드라고. 그래서 일설에는 이게 그때 당시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에 건국하기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많이 보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 그 험한 땅에 많이 안 갈라 그러죠. 말로만 구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이스라엘이 굉장히 황폐한 땅이죠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 모세의 계구라고, 실제로는 그 사람이 살기 힘든 데죠. 그런데 가려면 누가 가겠어요. 유럽에서 편히 살던 부유하게 살던 유대인들이 그런 험한 땅에 누가 갈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로 보내기 위해서 유대 지도층하고 나치가 협력했다는 설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엔 유력하지 않을까. 그 외에는 뭐 이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유대 지도층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동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협력할 이유가 없는데 협력한 이유는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이 아렌트의 그 악의 평범성도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는 논리죠 이게. 다른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엉터리 이론보다는 훨씬 양심적이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는 논리예요 이게. 이 아렌트의 논리도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유대인 학살이 왜 일어났는가 하는 근본 원인을 묻질 않고,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이제 유태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거는 전혀 따지지 않고 그 결과만, 그러니까 유태인 학살의 결과만 보고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진 어떤 악의 보편성 때문이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원인을 호도하고 물타기 하는 거죠, 이게. 아도르나 호르크하이머가 한 짓이나 똑같은 논리예요, 이게. 원인을 흐리고 물타기 하는 거. 이게 이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북한산 우이역이고, 이쪽으로 가면 백령공원 아니야, 10km네. 네. 일로 백령공원 10km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훨씬 빠르니까. 우이역은 2.1km인데 백령공원 10km는 1.1km니까 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물이 없어. 물 없어. 내려가야 돼. 그러니까 독일에서 유태인 혐오가 일어난 원인이라는 게 이 자본주의 때문이죠. 응? 자본주의로 독일인들이 착취당하고 다른 유럽 사람들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엄청난 고통과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 거지. 이게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묻지마 살인식으로 이게 나타난 게 아니죠. 자기들이 잘못한 건 안 따지고 독일인이 잘못한 것만 따지니까 이게 제대로 문제 분석이 안 되고 원인이 찾아지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아렌트의 주장도 뭐 베버나 프롬이나 아도르노나 호르크하이머처럼 이게 완전히 적반하장식으로 원인을 호도하고 물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은 양심적이지만 이 똑같은 현상을 보여요. 인간 전체의 죄로 흐리는 거. 누구나 인간이라면 가진 그런 인간적인 인간성의 약점으로 흐리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 물타기가 이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점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들이 뭐 현대에 와서 진짜 대표적인 철학자들로 손꼽는 사람들인데, 근데 막상 이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허점이 쉽게 드러나요. 엉터리죠, 엉터리. 엉터리 분석이고 엉터리 이론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엄청난 철학자로 받들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개구라를 친다는 거를 파악을 못하면은 이게 자본주의를 극복하지 못하죠, 이게. 이 사람들 농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현대인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이 이런 무신 숭배 때문에 계몽의 변증법에서 주장하듯이 그 현상은 맞죠. 분석하는 현상은 맞지. 돈 하면서 결국 고통받는 거는 인간 자체죠. 인간이 돈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리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게 되는, 그러면서 가장 고통받는 건 인간 자신들이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분석을 못하면은 결국 이렇게 사람들이 받는 고통이 결코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지고 인간이 가장 고통받는 원인을 찾아내가지고 그러면 해결할 가능성도 보이는 거죠. 지금 백년사 지킴이 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원래 여기가 작년 겨울에 그 소기천 계곡 단풍 보러 왔을 때 이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길을 못 찾아가지고 되돌아갔었죠. 근데 이게 저쪽 능선에서 넘어오는 길이 지도상에 있는데 실제로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돌아갔는데 그 백년사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백년사 쪽으로 내려가려면 대동문 쪽으로 그 능선에 다 올라가가지고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진달래 능선 쪽으로 내려오다가 이 백년사 지키미터로 빠지면 돼요. 길이 험합니다. 여기 계곡물이 좋네요. 근데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주택이 보여요, 주택이. 아까 그 갈림길에서 30분도 안 왔는데, 백령공원 지키미터 0.6km. 30분도 안 왔어요. 한 15분 왔나? 제가 이 맨발로 철학여행 채널 사람들이 재미도 없다 그러고 조회수도 별로 없고 좋아요도 별로 안 누르고 이런 채널에서 이렇게 목소리도 별로 좋지도 않고 이렇게 재미없는 방송을 하는 이유가, 이게 사람들이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이 뭔지 그거를 밝히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도 그 이유도 그거죠. 그거예요. 전에 제가 20년 전에 돈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자료조사도 엄청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비 받으려면 이렇게 그 영화에서는 그 영화에서는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구성안을 제출하라 그러는데, 제가 조사해 가지고 돈에 대한 그 역사 여기에 대해서 여러 책 봐가지고 뭐 수십 권을 봤죠. 그래가지고 200페이지에 이르는 구성안을 만들어서 냈는데 하도 제작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아직 여기까지 못했는데,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려는 이유가 사람들이 제일 고통받는 게 돈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파헤치기 위해서 돈에 대한 역사를 원시대 아니 고대부터 현대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는 걸로 이렇게 그런 다큐멘터리를 기획을 했었는데 결국 못 만들었고, 근데 이제 지금 맨발로 철학 채널 여행에서도 이걸 이렇게 인기도 없고 재미도 없는 이런 채널을 왜 계속 지금 동영상 100개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걸 왜 계속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제일 고통받는 게 뭔가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예요. 이게 사람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저 자신도 가장 고통을 받고 있죠. 지금 당장 미국이 금리 이렇게 역사상 최고로 빠른 속도로 금리 올리면서 사람들이 대출이자 올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고통받고 있고,
저도 대출 있죠. 전부 다 더 뭐 열애아홉이 다 대출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고통받는 게 돈이고, 그 원인이 이제 자본주의가 횡포를 부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 지금 횡포 부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금리 올리는 거 보면은 미국 은행들이 망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채권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미 국채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미국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더라도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망해도 올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미국을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미국은 망해도 얘네들은 미국이 조국이 아니잖아요. 미국 망해도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 주장했듯이 이 공황을 일으키는 게 이들의 목적이에요. 이들은 돈을 버는, 가장 큰 돈을 버는 대목이 환란이에요, 환란. 대표적으로 경제공황이고, 경제공황을 통해서 자본은 더 커지죠. 더 커진 괴물이 되죠. 얘네들이 지금 100년 만에 대공황을 일으켜가지고 또 100년 전에 대공황 때처럼 크게 한몫을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다른 의도도 있어요, 지금. 사실은 크게 한몫 잡는 것보다는 다른 의도가 더 크긴 한데, 그거 얘기하면 또 음모론이라고 또 채널 폐쇄될 테니까 얘기는 못 하겠고. 근데 그게 다른 거는, 이 현상, 지금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설명을 못 하고 그것만이 설명할 수 있죠. 더 이상 음모론이라고 매도하면 안 되죠. 설명도 못 하면서 자기는 뭐가 진실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음모론이라고 매도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재미없더라도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의 원인이 뭔지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채널이 맨발로 철학 채널이라고 자부합니다. 지금 내려왔는데, 현위치가 여긴데 오른쪽 길로 가야지 이렇게 수유역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그 안내판에서 한 5분만 걸어 내려오면 여기 마을버스 정류장이 나와요. 여기서 수유역 가는 버스니까 이거 타고 가면 되겠습니다.